기여제이냐 기여제가 아니냐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달라지고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무려 12년이나 되고요. 돈을 얼마나 드는 거예요? 비기여제도 돈을 내긴 합니다. 근데 왜요? 안녕하세요,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PD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너무 바빴습니다.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일적으로는 사무실 이전을 완료해가지고 지난주에 너무 바빴고 또 부모님도 개인적으로 왔다 가셔가지고 정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호주 국민으로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투표가 있었는데 그 의견들을 표출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국민투표 주별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모든 주마다 노 보트가 이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61대 39%, 그래서 압도적으로 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 변호사님은 국민투표 개인적으로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저는 노였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호주 국회의원의 숫자가 호주 원주민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도 충분히 있는 상태거든요. 심지어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국회의원석의 25%가 원주민들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더 반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라는 기관을 창설을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디테일도 없었고요. 일단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주 원주민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균일한 사회가 아니라 모든 부족들마다 문화가 다르고 뭐 위계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다른데 보이스라는 소수 인원들로 구성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원주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제한도 없이 국민투표가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좀 강력하게 제가 능력이 되는 선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배 변호사님이 이번 영상 내용 먼저 한번 짧게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호주로 오시고 싶어하는 60대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이었는데요. 부모 초청 비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아이템 때문에 이제 웹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모 초청 비자 심사 기간에 대한 얘기들이 기사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여제이냐 기여제가 아니냐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달라지고 신청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기여제는 얼마나 걸려요? 기여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신청이 돼 있던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사가 되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2014년, 15년에 접수가 된 게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기여제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접수가 되었던 게 지금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오늘 기여제로 비자를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오늘 당장 넣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저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뭐냐면 기여제라고 하면은 거의 5만 불 이상에 가까운 돈을 내는데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무려 12년이나 되고요. 비기여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 넣는다라고 하면은 29년이 걸린다라고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부모 초청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니까는 29년 뒤면은 정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돈을 얼마나 드는 거예요? 기여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1차 비자 신청비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한 5천 불 정도 들어가고요. 2차 비자 신청비가 나올 때쯤에 돈을 한 번 더 내야 되고 그때 Assurance of Support라고 해가지고도 돈을 내야 되는데 Assurance of Support라는 게 대략적으로 한 14,000불 정도, 그리고 2차 비자 신청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45,000불 정도니까는 거의 뭐 5만 불이 아니라 거의 6만 5천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1차는 뭐고 2차는 뭐예요? 1차 비자 신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접수를 할 때 반드시 지불이 돼야 되는 비용이고 2차 비자 신청비는 이제 심사가 마무리가 될 시점에 이민성에서 인보이스를 발행을 하는데 그 비용이 지불이 돼야지만 또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비기여제는 돈을 아예 안 내는 거예요? 비기여제도 돈을 내긴 합니다. 근데 왜요? 기여제만큼 돈을 안 내더라도 1차 비자 신청비가 있고 또 2차 비자 신청비가 있고요. 또 스폰서십이라는 비용도 내야 됩니다. 근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Contributory Parent 비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긴 하죠. 그럼 부모 두 분을 기여제로 초청하면 10만 불이 든다는 거잖아요. 10만 불 이상 들죠.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호주에 들어오셔가지고 10년 동안 뭐 센터링크라든지 이런 호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되고 돌려받는 겁니다. 나머지 비자 신청비는 돌려받을 수 없고요. 비자를 신청할 때 패밀리 밸런스를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밸런스 오브 패밀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자식의 절반 이상이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냐를 판명하는 테스트거든요. 만약에 신청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870 비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 만약에 충족을 못할 경우에 870 비자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870 비자는 영주 비자가 아니라 3년 혹은 5년으로 발급될 수 있는 비자이고요. 외국에서 발급을 받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2번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70 비자의 장점은 그 기존의 부모 초청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 오브 패밀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절반 이상의 그 자식들이 호주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자식들이 연봉이 얼마인지도 문제가 되나요? 네, 870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폰서하는 자식들이 합산으로 텍서블 인컴이 84,000불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다른 부모 초청 비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연봉이요? 자식들의 연봉은 다른 비자에서는 중요하지 않는데 870 비자 같은 경우는 스폰서드 페런트 비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런트를 스폰서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비자 플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68세 기준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펜션 에이지라고 해가지고 매번 바뀌거든요. 그래서 매번 인상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모 신청하는 부모님의 나이가 그 이상이냐 아니면 그 밑이냐에 따라 가지고 에이지 페런트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에이지 페런트가 아닌 그냥 일반 페런트 비자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에이지 페런트 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여기서 신청을 하고 브리징 비자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메디케어라든지 이런 영주권자가 받는 혜택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브리징 비자인 상태로서 체류가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 편에서요? 네. 어떤 이야기 하죠? 오늘은 기여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반 비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 보니까는 저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